랑글레가 툭 찍어 쳐줬고요. 좋아요. 페리시 쪽. 손흥민! 골! 손흥민! 이번에도 페리시치 어시스트. 페리시 어시스트. 야, 페리시치가 각성했네. 야, 13분 만에 손흥민 올 시즌 8호 골입니다. 통산 101호 골 나왔어요. 아, 좋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8호 골이죠. 리그 8호 골 그리고 통산 프리미어리그 10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만, 자, 토트넘 수비진의 정말 재앙 같은 수비로 정말 대역전패를 정말 멋진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올 시즌 앞서서 본머스 원정 갔을 때는 먼저 2골 내주고 3대2로 대역전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굉장히 일찍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당했고, 또 단주마가 토트넘 입단 후 첫 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어놨지만 그것도 이제 극장골로. 친정팀. 그렇죠. 네. 그런데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골을 얻어맞으면서 져버렸습니다. 네. 본머스가 최근에 이렇게 해서 본머스 4연승이네. 강등권에 있는 본머스를 상대로 정말 치명적인 그런 패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리버풀, 뉴캐슬, 맨유, 리버풀 이렇게 세 팀 만나게 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4위 싸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네. 뉴캐슬, 맨유, 리버풀 팬들도 각각 우리 팀도 요즘 상황 안 좋다,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어쨌든 객관적으로 토트넘이 좀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 네, 부상자도 많은데다가 일단 벤타코로 빠지면서 이 중앙 미드필 쪽에 토트넘 최근 보면요, 호이비에라하고 스킵이 동시에 잘하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오늘은 스킵이 좀 낮고 호이비에라가 좀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도 있고, 무엇보다 수비 쪽에 양쪽 윙백, 풀백 쪽에도 대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계속 포로하고 페리치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 둘이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오늘은 또 랑글레가 사실 전반전에 부상으로 나간 게 너무 컸죠. 맞아요. 랑글레가 어쨌든 뭐 수비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왼발로 뿌려주는 그 공격적인 재능도 있고, 네. 어쨌든 그 후반에 결국에 랑글레 대신 교체 투입된 산체스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네. 보였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꼬이지 않았나 토트넘은. 산체스가 일단 몸을 못 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반전 어느 정도 그럭저럭 막았는데 후반전에 너무 큰 실수를 했죠. 어쨌든 그 상대에게 역전골을 내주는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체스 실수가 물론 그 장면만이 아니라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단호하게 바로 빼버려가지고 네, 거의 울 것처럼 벤치에 앉아 있는 산체스의 표정이 너무 좀 안쓰러웠는데, 사실 그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죠, 토트넘이 지금. 산체스를 빼고 단주마를 넣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포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4-2-3-1 형태로 셉세비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놓고, 셉세비도 뺐어야 되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빼지 못해요. 맞아요. 대신 투입할 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 결국 히샬리송이 들어갈 때도 셉세비가 빠지는 게 아니라 스킵을 빼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앞쪽에 공격수를 때려 박아 넣었는데, 뭐 참 상대가 라인을 내린 뒤로는 뭐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장에 왔어요. 우리 예상과 달리 한 번도 화면에 잡아주진 않았습니다만 경기 전에 솔면서 찾아가서 이제 인사 나누는 모습이 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장면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이날 그 골 넣은 것뿐만 아니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케인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선으로. 지난 경기 때 히트를 쳤던 방식의 공격을 계속 구사했습니다. 손흥민이 위쪽에서 움직이고 케인이 아래쪽에서 다른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하고 함께 손흥민 선수를 좀 많이 이용하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케인이 비워놓은 자리를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슈팅 0점도 잘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계를 시켜주고 나서 거기에서 머물거나 사이드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앞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좋은 패스를 불러들일 수 있는 위치를 선점을 했었는데, 첫 골 장면 외에는 사실 그런 기회가 거의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폼을 살리질 못했고요. 반면에 케인이 이날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 패스부터 해서 슈팅부터 해서 또 볼을 간수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팀은 케인이 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팀 자체가 많이 다운되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좀 교체 타이밍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벤치에 있는 나머지 선수를 쓸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5명을 교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체를 3명밖에 못하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네. 하프타임을 뭐 흘려보내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히샬리송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뭐 사르가 됐던 뭐 벤치에 있는 선수를 더 투입을 해서 뭐 드빈도 있고 셉세비를 좀 빼주면서 어쨌든 좀 그 공격적인 멤버의 구성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르를 투입했다면 경기 그 전반적인 팀 자체 에너지 레벨도 올릴 수 있고 네. 그랬을 텐데 사르 정도 투입하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을 계속 네.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그러던 세부 전술의 디테일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정해졌다 하더라도 경기 중에 그 해당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거나 폼이 안 좋을 때는 오늘 페리시치 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근데 뭐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계속 그런 페리시치에게 맡긴다거나 이런 좀 변화를 주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 포로도 오늘 실수를 해가지고 동점골을 처음 먹혔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뭔가 팀 플레이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이거를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이걸 만회해야 돼 뭐 이런 마인드로 계속 좀 고집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 이게 3골이나 먹을 정도의 경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수비 집중력도 좀 아쉬웠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아, 수비가 너무 네. 좀 헤리니까. 그러니까 이날 그 뭐냐 물론 로메로도 실수가 있었지만 네. 다른 동료들이 싼 똥을 로메로가 치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후반전에는 그 산체스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랑글레가 나가고 산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바꾸는 거라면은 산체스가 랑글레 자리는 왼쪽에 들어가야 되지만 산체스는 이제 오른쪽이 훨씬 더 편한 선수니까 그렇죠. 편한 곳에서 잘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로메로 자리를 산체스로 옮기고 로메로를 랑글레가 있던 왼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반 초반에 보면 로메로가 반대쪽에 가 있는데도 산체스 못 믿어가지고 그쪽까지 내려와서 수비 네, 도와주고 맞아요. 한숨 쉬는 모습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게 동료들끼리의 신뢰도 부족하고 불안 요소가 계속 지금 있는 팀이다 보니까 지금 먹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서 실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무려 홈에서 3골이나 허용을 하고 강등권 팀한테 졌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물론 최근 본머스 폼이 좋고 이날 본머스가 2선, 3선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라인업의 팀에게 3골이나 먹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오늘 손흥민 선수 좋았어요. 네, 물론 손흥민 선수 기록을 한 번만 제가 볼 텐데 오늘 이제 골을 한 골 넣었고요. 슈팅을 총 4번을 했습니다. 박스 밖에서 한 번, 박스 안에서 3번, 그 중에 하나 이제 골이 됐고 오늘 패스 성공률 손흥민 선수 86%였고요. 키 패스 2번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결정적인 패스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볼터치 39번 했고요. 근데 전반보다 후반에 볼터치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맞아요. 일단 본머스가 공간 자체를 토트넘 공격진에 전반적으로 안 줬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기에 박스 안에서건 박스 밖에서건 슈팅 공간도 안 나왔어요. 네. 손흥민 그리고- 선수가 네. 지금 슈팅이 보면 네 개. 4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반전에 그 기록한 3개가 100%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골대로. 근데 후반전에 진짜 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드리블도 한 번 시도를 해가지고 한 번 성공을 했고요. 수비 지원도 잘해서 리커버리도 2번이 있었고 경합 상황에서도 좋은 승리를 보였는데 확실히 최근에 좀 많이 계속되는 경향이긴 한데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폼이 좋았던 경기들도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되는 그런 길목들이 많이 차단이 되면서 좀 묶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 경기 때도 그랬고 게다가 이번엔 페리시치 선수가 최근에 분명 달라졌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많이 이용을 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선택이 점점 이제 상대에게 좀 페리시치가 좀 압박을 받으면서 다시 먼 쪽을 보는 이런 연결을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킥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의 공격적 기여도가 많이 좀 떨어졌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히샬리송 선수가 넣었던 골이 취소가 된 것도 분명 좀 아쉽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단주마 선수의 골이 해리케인의 옵사이드 때문에 취소가 될 뻔한 게 취소가 안 된 게 다행히 약간 쌤쌤인 부분이니까. 네. 참 아쉬움이 있고 근데 좀 그런 뭐냐면 아무리 부상자가 많다 하더라도 3경기 연속 똑같은 라인업으로 선발 진영을 좀 구축을 한 거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이제 뭐 유럽 대항전도 네. 컵 대회도 다 떨어졌으니까 리그만 집중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네.
그 셉세비 같은 경우는 네. 선택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음. 자, 오늘 승리 추가를 못하면서 토트넘은 승점 53점에 머물렀고요. 5위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앞선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가 뉴캐슬을 잡았단 말이에요. 뉴캐슬을 56점에 묶어놨어요. 토트넘이 오늘 이겼다면 56점으로 뉴캐슬 맨유하고 승점 같은 상황. 네. 물론 경기 승 차이가 있지만. 그쵸. 그런데 오히려 뉴캐슬을 잡은 에스턴 빌라한테 지금 따라잡혔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번 라운드 패배는 좀 뼈 아프고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맨유, 뉴캐슬, 리버풀을 만납니다. 이 여기서 진짜 승점 한 점도 못 할 수 있어요. 지금 수비하는 거 보면. 그러면 진짜 삑하면 브라이튼, 리버풀에게도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물론 그렇게 되면 손흥민수가 떠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 떠나서 팀이 잘 돼야 결국 우리가 손흥민수 웃는 모습, 더 좋은 경기하는 모습 볼 수 있으니까 좀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뭐 20자평 하실 거 있습니까? 손흥민은 흥민이 형은 나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오늘 손흥민 선수의 그 좋은 폼을 살리지 못했던 토트넘의 어떤 시스템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산체스 기운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